안녕하세요. 텍사스 공인회계사 협회의 최만섭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텍사스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장명선 회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올리는 두 번째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원래 협회에서는 달라스 및 텍사스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되고자 세미나도 하고 또 장학금 같은 것들도 좀 해주고 했었는데 요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이 정부에서 지원책도 나오고 이러는데 한인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지원책이 나온 다음에 자꾸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지 협회에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요새 유튜브에 정말 많은 좋은 정보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빠르게 전달되어 물론 좋지만 때로는 정보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저희 회계사 그 멤버들이 모여서 잘못된 정보를 거르고 좀 더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 유튜브란 게 원래 개인 방송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너무 빨리 전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객관성도 결여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 방송 성격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견제도 되고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아무쪼록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회사님 이렇게 협회 같은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매회 시사성과 전문성을 가진 주제로 한 달에 2회 정도 많이 고민하고 또 다듬어서 꾸준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받으신 아이들 융자 슬기로운 아이들론 사용법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상당히 핫한 이슈죠. 유튜브 상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했는데 쉽게 딱 나오니까 깜짝들 놀라고 그래서 막 기분은 좋으면서도 갑자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논쟁들이 무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이게 당황스럽고 또 고민도 많이 되십니다. 이게 사실 론인데 왜 이렇게 논쟁이 많죠? 예, 융자 맞습니다. 탕감은 안 되고요. 1년 거치 29년 상환의 기간 동안 3.75% 융자인데요. 13개월부터 시작해서 융자를 29년 동안 갚는 방법입니다. 총 30년이죠. 그리고 원래 한도액은 200만 불 정도인데 이번은 지원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당 최고 15만 불로 제한적으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고요. 중도 상환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가능하네요. 조건은 참 좋네요. 네. 좋고 근데 안 갚는 것도 아닌데 융자면 내가 필요한 곳에 쓰고 갚으면 되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자금의 사용 제한 같은 게 론 자체 어그리먼트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미 융자를 받으셨고 또 안 읽어보시고 서명하신 융자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 융자는 수수료도 적고 쉽게 받는 대신 융자 사용처에 대한 제한과 발효의 의무사항이 많고 엄격합니다. 이 융자는 기본적으로 연방재해 선포 지역에 한해서 SBA에서 제공하는 긴급 비즈니스 운영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금, 곧 워킹 캐피탈로만 쓰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워킹 캐피탈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게 워킹 캐피탈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말하는데요. 렌트나 페이롤, 마케팅 코스트, 아니면 유틸리티, 인벤토리, 퍼체스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코비드 19 때문에 비즈니스 수입이 줄어들어서 지금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매일매일 운영하는 자금, 급여나 또 렌트나 물건 사오는 거 그리고 기존의 유틸리티 같은 고정 페이먼트 같은 데만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론 어그리먼트에
뭘 하지 말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융자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소유자의 인출, 배당, 보너스, 이쪽에 좀 들어오시죠. 기존 마이크를 매출의 가리는. 상환, 그리고 비즈니스의 확장이나 중요 자산의 추가 매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현업에서 지금 가장 뭐 돈을 꺼내겠다 이런 질문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어차피 바이올레이션이니까 안 된다고 치고 그거 말고 기존에 내가 이 높은 이자율로 융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갖고 있는데 이 융자를 지금 3.75니까 이걸로 갚아갖고 지금 대체하겠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예, 그건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어려운 상태에 주어진 융자기 때문에 비즈니스 현상 유지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야, 그건 좀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돈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게 대체가 안 된다니까 네. 정말 어쨌든 어려워진 이 비즈니스는 담비와 같은 자금일 텐데 그러면 차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나요? 거기 의무 조항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로는 2만 5천 불 이상의 융자를 받을 경우 모든 비즈니스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즉 융자금 상환 전에는 비즈니스 매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담보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특별히 담보 제공하는 절차를 차용자가 해야 됩니까? 아니요. 융자를 받으시면 SBA에서 융자를 제공하면서 바로 UCC에 린을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했더라고요. 벌써 확인을 해보니까 융자금을 받으신 지금 아마 분들은 화면에 지금 파일 카피가 한번 뜰 것 같습니다. 네, 린 설치를 이제 본인이 받으신 비즈니스 사업자께서는 해보시면 이미 린 파일링이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매매에 제약이 되겠죠. 이 건수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제 SBA 정말 바빴습니다, 그죠? 아. 자, 그러면 그거 말고도 그러면 다른 제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융자 후 12개월 내에 해저드 인슈런스라는 거를 제출을 하고 상환 시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서 네 번째 장을 보시면 Duty to Maintain Hazard Insurance라는 항목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금액은 참고로 융자 금액의 80% 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 받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해서 그만큼의 보험을 유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뭐 SBA는 뭐 융자금을 갖다가 이제 그 안전을 보호하기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도 뭐 요구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융자 받으시는 금액이 참 몇만 불 막 이러는데 금액은 비록 보험금이 크지는 않더라도 좀 부담이 있고 좀 번거로운 게 좀 있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 의무는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건데요. 이게 좀 터프해요. 매년 결산 이후 3개월 내에 결산 재무제표 또는 SB의 소장 양식을 제출해야 되고 최근 5년간의 모든 장부 기록을 보관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상환 후 3년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한 융자 받은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 사용처 기록을 사용 시기부터 3년간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기록이란 영수증, 캔슬책, 인보이스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캔슬책은 뭐예요? 캔슬책은 발행해서 은행에서 결제가 되면 클리어된 수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뱅크 스테이먼에 이미지 파일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이 말은 체크를 쓴 기록이 뱅크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기록들을 일단은 그런 원본 기록들은 3년, 그다음에 이런 재무 정보는 또 5년씩이나 기록하니까 하여튼 기존에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장부 관리에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또 엑스트라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또 SB는 서면으로 Accountants Review Report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저 리뷰 리포트라는 거가 좀 회계 용어라서 좀 많이들 낯설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더 붙이면 회계는 오디트 리포트, 리뷰 리포트, 그다음에 컴파일레이션 리포트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회계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서비스는 대부분 99%가 컴파일레이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 뭐 대차제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전부 컴파일레이션 리포트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리뷰 리포트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다 보니까 비용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많이 자료나 이런 거에서 많이 번거로운 일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은행 같은 데서 이런 리뷰 리포트를 요구하는 경우는 융자를 받을 경우에 요구할 때는 보통 수백만 불이 좀 넘어야지 요구하는데 좀 이번엔 좀 과하다고 좀 생각은 되네요. 이거는. 그렇죠. 좀 엄격하죠. 금액에 비해서. 음. 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용도나 의무 이런 것들을 어기면 뭐 페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가 아주 커요. 계약서 6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위반 시 융자 금액의 1.5배를 시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한 형사, 민사, 행정상 제재로는 2배 이상의 벌금 또한 형을 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연방 정부의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계약서를 보면서 직역을 하니까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쭉 내려가서 페이지 9, 그러니까 9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 융자 금액을 랍이 연관된 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시빌 페널티로 10,000불 이상 10만 불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쨌든 뭐 좋은 이게 돈이 생기니까 좋긴 한데 뭐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뭐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자꾸 짜증이 좀 날라 그러네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제약과 의무가 많이 보이는데 어려워서 주는 건데 왜 이리 제약이 많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들 융자는 코비드 19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재난 지역 긴급 복구 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PP 등 다른 여러 형태의 지원책은 코비드 19 때문에 특별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아이들은 재난 상태의 긴급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사용이 좀 엄격하죠. 특정 재난 선포 지역에만 이 융자를 주는 혜택이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몇 년 전에 있었던 뉴올린즈의 카트리나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미 전역에 재난 선포가 되어서 이 규칙들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이전을 할 때는 그냥 할 수가 없으세요. 이거를 SB에 먼저 통보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이 제약은 카츄리나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을 돕고자 했던 융자가 다른 지역에 써지는 걸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경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이렇지만 좀 있으면 좀 바뀔 거 아닌가 뭐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융자 계약서에 이미 사인이 된 경우인데 이게 변경되는 게 좀 뭐 그렇게 쉽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PP 같은 경우는 이번에만 나오는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생이 됐고 그 몇 달 사이 많은 변경이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 융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긴급 융자이므로 규칙 변경이 아마 없다고 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까지 쭉 얘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뭐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슬기로운 아이들 사용법, 융자 조건, 1년 거치 29년 상환, 이자율 3.75%, 조기 상환 가능, 사용처, 비즈니스 워킹 캐피탈로만 가능, 사용 불가 항목, SBA 사전 승인 없이 자산 분배, 배당, 보너스 또는 사주, 종업원이나 관련 회사로 대출 등을 금지, 담보, 25,000 이상인 경우 UCC 림 파일링, 보험 유지 요구, 융자 기간 동안 융자 금액 80%에 준하는 해저드 인슈런스 유지, 재무 상태 보고의 의무, 매년 결산 이후 3개월 이내에 재무 제표 제출, SBA 요청 시 Accountants Review Report 제출, 지출 증빙 및 재무 기록 유지 의무, 영수증, 캔슬 체크, 인보이스 3년 보관, 재무 기록, 융자 만료 3년 후까지 5년치 보관, 페널티스, 잘못된 정보로 융자 신청 시 신청 금액의 1.5배의 민사적 배상, 조작된 재무 정보 보고 시 민형사 책임 및 배상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딱딱하게 이제까지 보신 것 같은데요. 뭐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좀 그렇고 그 대신 정확하게 내용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문구를 그대로 해서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해 드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장 의사님, 이거 네.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받는데 이 아이들 융자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쓰는 것도 제약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근데 이게 각 사업장마다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기는 참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을 잘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뭐 똑같이 어렵죠. 누구든지 지금 음, 어쨌든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실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원책 중에 하나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설명은 되게 복잡하게 어렵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통장에 지금 돈이 없다가 이제 돈이 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나름대로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우선 이거 가지고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상태가 좀 좋으신 거예요. 네. 상태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그냥 일단 받습니다. 받고 월급도 주고 렌트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비즈니스 살려보려고 많이들 애쓰시니까 그분들은 일단 무조건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내 비즈니스가 그렇게 현금 흐름상으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뭐 괜찮을 거야. 나 코비드 19 뭐 1년 지속해도 나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을 거야. 그러면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정식적인 재난융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이번은 스킵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한 6개월 뒤, 1년 뒤의 상황이 난 좀 자신이 없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지? 현재는 괜찮지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일단 받으시고 이게 15만 불을 확보하시고 그러고 나서 1년 이자가 뭐 5,6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부담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래서 각 비즈니스와 현재 자기가 처한 현금 유동성 상황을 한번 감안하셔서 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지금 융자가 막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아이들 융자의 그 상대적인 기관은 지금 SBA라는 기관입니다. 이 SBA 기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컨택하고 만나야 될 필요한 되게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SBA와의 계약 준수는 앞으로도 꼭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코비드가 끝나도 SBA와의 계약 위반 같은 거는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SBA 융자를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이 계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나중에 앞으로도 이런 사소한 위반 때문에 SBA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놓치시지 않도록 그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장명선 회계사님하고 아이들론의 사용처 제한 그리고 이렇게 차용자가 지켜야 될 의무 등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장 회사님 이번에 유튜브 처음인데 소감 어떠십니까? 아우,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기 잘 버티시고 건강하세요. 저희가 아직은 유튜브 촬영 경험이 적어서 좀 보시면서 좀 많이 불편했었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나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최만섭 회계사. 장명서 회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